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항식입니다. 지난 시간에 4차 산업혁명의 교사는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 깊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무거운 소재 그리고 가슴 아픈 소재로 여러분과 함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년법 개정입니다. 소년법이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만 19세 미만의 어린 학생들이 또는 어린 청소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소년법에 의하면 최고형이 15년 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상상할 수 없는 성폭행 등이 어른들 뺨칠 정도로 일어나는 것 알고 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어른들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밀양에서 일어나는 사건, 인천에서 일어나는 사건 등등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다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미소 짓고 그것을 인증샷을 인터넷 등에 올리는 사건. 그래도 15년만 살면 되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20만 명 이상이 국민청원을 청와대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강화시켜 달라. 그러면 여러분 강화시키는 것만 될까요? 그러면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무기징역 및 사형을 시켜라 라고 한다고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육 현장에 섰을 때 이제 여러분이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또 가해자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8살부터 13살까지가 여러분이 담당해야 할 학생입니다. 대부분은 피해자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중에 일부는 가해자가 있을 수 있죠. 왜 그럴까요? 교실 현장에서 왕따 현상 많이 보셨잖아요. 왕따 현상 그러면 소외받은 학생이 있다면 누군가 가해시켰을 거 아닐까요? 그럼 가해자는 바로 그 학생들이 지금 교실에서 장난치고 약간의 폭행 정도지만 그것이 점점 증폭돼서 나가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상상할 수 없는 범죄 중심의 가해자가 된다면 교사인 여러분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밖의 문제 이거 심각하다 등으로 멈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실 현장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할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항상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에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라 라고 한다고 해서 저지르지 않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 아닐까요? 물론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부모님들의 가정교육이 7, 8년 이루어졌겠죠. 그리고 학교에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20대일지라도 바로 엄마, 아버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24살, 5살부터 이제 첫 부임했을 때 교사가 되는데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가정 환경이 열악했을 때 결손 가정도 있을 수 있고요. 심지어는 양부모가 다 안 계실 수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자랄 수도 있고요. 또 요즘에 다문화 가정 자녀들도 있고 또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또 가정 파괴된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럼 그런 학생들이 학교에 왔을 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담임 선생님인 여러분 아닐까요? 여러분은 정말 엄마 아빠가 돼서 안아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성보다 인성을 더 중시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잘못했다고 자꾸 논리를 내세워서 아이를 몰아세우고 따져서 궁지에 몰게 해서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실수하고 잘못했다 하더라도 가슴으로 안아줄 수 있어줘야 되겠죠. 탓하기 이전에 그 아이를 어루만져주고 그 아이가 스스로 고백하게 잘못을 뉘우치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로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즉
판사, 검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따뜻한 목사님, 신부님, 스님 같은 성직자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교직을 성직관이라고 간혹 이야기하곤 합니다. 제가 현직 교사로 재직할 때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을 늘 가지고 그 당시의 교직 생활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다시 서울 오산고등학교 돌아가게 된다면 이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제가 아주 뛰어나게 훌륭한 덕으로 잘했다 그러면 이렇게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따라가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못했다고요. 그래서 잘못한 걸 깨끗하게 시인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조의 종례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의 종례가 다 잔소리로 이끌게 되죠. 그런데 조회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전달할 거는 모두 다 프린트물로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그것을 파일링해서 아이들이 오래 보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침에 오게 되면 야, 그래,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재밌는 이야기가 있으면 나와서 한번 이야기해봐라 라고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면 왜 폭력이 벌어졌을까요? 상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아이들이 너도 나도 나와서 자기의 솔직한 이야기, 즐거웠던 이야기, 슬펐던 이야기 등등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겠죠. 그럼 더 나아가서 토론 시간 따로 안 해도 되잖아요. 발표 시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굳은 일, 기쁜 일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다 보면 친구들이 아, 제가 저런 일이 있었구나. 나는 저런 일도 생각도 못하고 내가 쟤를 미워했구나. 그리고 쟤를 내가 짓궂은 행동으로 힘들게 했구나. 아, 그러지 말아야지. 그리고 또 심지어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계획을 이야기하게 하고 끝나고 나서는 아침에 이야기했던 그것을 잘 실천했는지 또 하루 종일 어떤 재밌는 일이 있었는지 또 어떤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지를 끊임없이 스스로 발표하게 한다면 모두 공개되지 않을까요? 왜 억지로 상담을 하나요?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부분 많아요. 제가 볼 때 최고의 상담가는 많은 말을 해서 상대를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두 마디, 딱 한두 마디만 해서 그 친구가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토해내고 껄껄 웃고 때로는 엉엉 울게 해서 아, 이제 선생님 후련합니다. 이제 제 안에 있던 것이 모두 다 풀렸습니다라고 웃고 나가게 하는 것이 최고의 상담가, 최고의 정신과 의사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한다면 적어도 초등교사인 여러분들 할 일 다 한 거 아닌가요? 그럼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나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성범죄 문제, 소년법에 관한 문제 아무리 강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법적인 장치를 만드는 것은 저는 행정당국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초등교사는 가장 기본적인 사랑의 실천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좀 더 전문적으로 간다면 정말 소년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을 여러분 계도해야 할 사람도 있고요. 즉 교정해야 할 사람도 있고 치료해야 할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문제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학생들, 소년들도 있어요. 그리고 말로 잘 계도 교정해서 바로 잡아줄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한 번에 보호감호소에 방치하게 된다면 인력이 부족하다,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럼 그 안에서 또 다른 범죄를 모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간다면 인터넷, TV 매체에서 모방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 알고 있죠? 결국 뭘까요? 기성인 우리들이 반성해야 되겠죠? 다양한 각도에서 어떤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오면 거기에 최적화된 답변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초등교사로서 교육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소박하게 접근하는 것, 진솔하게 접근하는 것, 이것이 적어도 모범답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넓게 잡지 말고
가능한 교실 현장으로 국한시켜서 섬세하게 사랑을 담아 실천하게 되면 아마 앞에 계신 교수님도 그래 맞아 참 구체적이구나 그리고 실현 가능하구나 라고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으로 여러분들 꼭 안아주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다음 시간 또 새로운 소재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